내 친구들 40명이 물에 빠졌고 나는 그 중에 2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누굴 구할 거예요? 누굴? 그때 사람은 누구 구하게 됐냐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내 친구들 40명이 물에 빠졌고 나는 그 중에 2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누굴 구할 거예요? 누굴? 그때 사람은 누구 구하게 됐냐면, 평상시에 나한테 잘했던 사람, 혹은 이 사람이 앞으로 될 것 같은 사람 구해준다는 게 이제 목숨을 구해준 거니까 아주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 보세요. 인간은 살다 보면은 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기복 없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세상의 원리상 안 맞는 거고. 근데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냐 마냐는 평상시의 행동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능력이라든가 인간성, 그 다음에 특정 그 개인하고의 인간관계, 이런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평상시에 잘하란 말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를 구하려고 직장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월급 받고 내 직장이 잘 돼야지 그 직장 안에서 계속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틀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회사가 어떤 걸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그냥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통 또 인정을 못 받아요. 자, 실례로 제가 대기업을 얘기를 해볼게요. 대기업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가 부족하죠. 그렇잖아요. 자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자리 하나 가지고 몇십 명이 싸울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사권자가 있죠. 인사권자가 보통 임원급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인사권자가 수십 명 중에 한두 명 골라가지고 진급을 시켜야 돼요, 보통. 그럼 과연 누구를 구할 것이냐? 맞죠? 그죠? 그거는 평상시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도 사실은 이 신한금융 플러스를 지금 대놓고 얘기하지만 투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지 같은 놈이었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죠, 당연히. 그잖아요. 제가 이번에 신한금융 플러스에서 투자 받고 어떤 개념을 확실히 알았냐면, 나는 금수저다. 무슨 말이냐면, 금수저는 뭐예요? 부모님이 부자여가지고 내가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게 금수저잖아. 맞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새 부모님도 자식이 못 낳았으면 재산 물려주려고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재산 말아먹을까봐 그러는데, 재산의 형태가 지금은 현금으로 막 2천억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사업 형태로 돼 있어요. 사업 형태로. 재산의 형태가. 그래서 그 사업을 가업승계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자식이 빠가면 이거를 줘봐야 얘가 말아먹을 거 뭐 6개월도 안 걸릴 것 같이 막 보이니까 안 넘겨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능력을 보이고 아니면 가리켜서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완벽한 금수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님이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이제 평범한 이제 주부셨는데, 저는 금수저가 아니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 일을 진행하고 나서 내가 금수저도 될 수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잘하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나의 끈기 뭐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인격이랑 인성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잘 하면 돼요. 그냥. 그잖아요. 아무리 금수저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사업 형태로 재산을 물려줘 버리면은 그 말아먹는 거 십상이에요. 근데 능력이 있으면 이제 승계를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아니었지만 사회에서 저한테 투자를 해준 케이스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내가 이 살면서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평소에 더 잘해야겠다, 더 성실해야겠다, 그리고 성실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더 많이 배양을 해야겠고, 인격적인 부분에서 절대로 타격을 입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죄송한데 그냥 약한 욕 하나만 할게요. 멍청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굉장히 단기적인 시야랑 기회주의자처럼 살아요. 그래 놓고 나서 무슨 일이 딱 터져가지고 자기를 안 구해주면 왜 안 구해줬냐고 반문하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본인이 평상시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구해주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있잖아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나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 주위에 몇 명이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어떤 좋은 일이나 좋은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적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해 놨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여러분들한테 일을 맡기는 거고 그때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아예 돈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뭐 영상도 보면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는 금수저라 생각하고 평상시에 잘하고 실력과 인격을 갖춰놨으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내가 물에 빠져도 구해줄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각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과연 누가 날 구해주지? 라는 걸 꼭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평상시에 분명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설령 사업을 나 옛날에 한번 말아먹었거든요. 말아먹었는데 그때는 내가 지옥에서 혼자 헤쳐나와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은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나를 구해줄 사람들이 최소 생각해보니까 8명은 되더라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 정도까지 해놔야 일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 조금 막 지르고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은 나는 내가 물에 빠져도 구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일을 정말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제가 얘기하는데 약간 막 큰 그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큰 그림이 아니라 정말 이런 내용을 알고 일하는 사람과 모르고 일하는 사람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 영상 잘 보시고 이 내용을 잘 좀 숙지 내지는 좀 염두를 해놓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